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화폐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암호화폐를 밀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아니면 미중 간 이제 새로운 패권 전쟁의 서막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 디지털 화폐란 게 무엇인지 한번 정확하게 점검을 해보고 관련주에 그럼 투자해도 괜찮을지 그 포인트까지 저희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지속가능연구소 한상원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요즘 디지털 화폐가 뭐 암호화폐만큼이나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디지털 화폐 정확하게 뭔지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일단 디지털 화폐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그냥 우리 보통 때 사용하는 돈 있잖아요. 10,000원권, 50,000원권, 예. 자기 압수표 10만 원권도 있고, 그거를 디지털화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든 안 하든 뭐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정부가 앞으로 돈을 전자화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주 옛날에 우리 증권이나 채권이요. 그렇죠. 종이로 실물을 발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종이로 실물 발행 안 하거든요. 전부 다 전자로만 발행을 해서 이제 실물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돈도 앞으로 전부 다 전자화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암호화폐하고 차이점을 놓고 보면 암호화폐나 뭐 정부가 만드는 디지털 화폐나 전부 다 디지털 화폐는 똑같아요. 같은 건데 그 정부가 만드는 센트럴 뱅크가 만드는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이건 돈이다라고 그 뒤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암호화폐는 정부가 이걸 돈이라고 해주질 않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돈이 아니고 디지털 화폐가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정부가 뒤에서 뒷받침을 안 해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이돈도 쓸모 없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그 우리가 5만 원짜리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망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그 5만 원짜리는 돈으로서 가치가 없고 그냥 종이 쪽지가 돼버리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는 정부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고 암호화폐는 정부가 보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돈이 될 수 없다. 네. 그러면 실물이 없다는 점은 공통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다만 정부가 인증하는 이런 발행되는 지폐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게 네. 디지털 화폐로 볼 수 있고 그냥 민간이 발행하는 건 암호화폐다 이렇게 정도로 차이를 한번 정리를 해봐도 민간이 될까요? 발행한 거는 이건 예. 화폐라고 사실은 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그 뭐 단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네, 있긴 한데 뭐 네. 디지털 자산이라고 우리 정부 금융당국에서는 좀 선을 긋고는 예, 있습니다만 자산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예, 뭐 네. 디지털 화폐 그래서 암호화폐와 차이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근데 문제는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준에서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는데 네. 지난주에 돌연 공론화를 하면서 다시금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뜨거운 감자가 된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의 견제 수단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그냥 봤을 때 이 흐름이 디지털화에 자연스럽게 이제 동요가 되는 네. 흐름에 따른 것뿐이다. 의견이 또 분분하거든요.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후자 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차피 지금 전 세계가 디지털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 보시면 그 버스를 탄다, 지하철을 탄다 할 때 돈 안 내잖아요. 그냥 지갑 갖다 대면, 카드 갖다 대면은 그냥 자동으로 결제가 돼서 출금이 돼서 들어가는. 이게 다 디지털이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살 때 무슨 페이 이런 거 가지고 휴대전화 갖다 대면 그냥 지급이 되잖아요. 결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세계가 디지털화의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앙정부도 이 종이돈 더 이상 찍을 필요 없이 전자로 돈을 찍는다 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여가는 그런 트렌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뭐 그게 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뒤에 종이돈을 대체하는 화폐로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이제부터 이제 준비를 해나가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게 중국이 이제 먼저 전자화폐를 치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뭐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전 들어간다고 보는 거고요. 뭐 이게 비트코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거는 정부가 못 틀어나서 나서서 민간 시장을 견제를 해요. 그거는
어떤 정부도 안 하거든요. 우리 정부도 우리 민간 시장에 들어와서 민간 시장을 견제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민간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고 그 비트코인이 뭔지는 뭐 전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뭐였던 간에 민간에서 매매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걸 정부가 나서서 해라 말아라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끝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 경고성 발언을 내보내긴 하는데 민간에서 거래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정부가 견제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견제, 비트코인을, 이 비트 가상화폐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네. 그저 그냥 국가의 차원에서 국가적인 입장에서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경고성 발언이지 뭐 견제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고 그저 디지털화에 따른 흐름. 뭐 저만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지폐나 동전 안 쓴 지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오래됐죠. 예. 네. 근데 일각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중국 이야기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미중 간에 이제 신화폐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중국은 지난해부터 디지털 위안화라고 하죠.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실시해 왔고 내년에는 심지어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에 이미 네. 상용화를 할 것이다 이런 아주 엄청난 포부를 밝힌 상황이거든요. 네. 중국의 이런 진전이 아무래도 글로벌 기축통화인 현재 달러의 지위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이렇게 서두른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 위협 어떻게 보세요? 연준이 뭐 서두르는 이유는 이제 저도 뭐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연준도 아마 이거를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첫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먼저 내놓는다 그래서 기축통화 달러의 지위를 현재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종이 돈을 그 휴대폰으로 집어넣은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란 말이죠, 그것도. 근데 돈은 여러 명이 같이 사용을 해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세계의 거의 모든 거래의 뭐 예를 들면 60% 이상을 달러를 기준으로 거래를 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뭐 디지털 화폐 나왔다 그래서 위안화로 거래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안화를 디지털화했다 그래서 그것이 달러 기축을 그 지위를 위협한다 이렇게는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기축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 나라의 군사력이 일단 있어야 돼요. 군사력이 세계 최강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뭐 그 5대양에 전부 다 함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그렇게 운영하는 데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군사력이 일단 뒷받침이 돼서 그 돈을 지켜줄 수 있어야 돈이 됩니다. 그게 안 그러면 돈이 되질 못해요. 거기다가 뭐 산업도 좋아야 되고 기술력도 좋아야 되고 경제도 좋아야 되고 이런 모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의 총합이 기축통화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미국을 그걸 위협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기축통화를 위협하느냐 아니냐는 그 나라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양쪽을 다 비교를 해보시고 중국이 더 힘이 세지는 날이 오면 그러면 중국이 미국을 뒤집을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멀었다. 아직은 멀었죠. 중국 뭐 디지털 위안화의 상용화를 위해서 애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내에서만 또 한정이 된다는 그렇죠. 그런 한계점도 언급을 해주셨고 네. 가뜩이나 여기서 또 패권 경쟁에 오르기에는 아직까지 힘은 좀 부족해 보인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들어봤는데 네. 근데 전 세계 각국에서는요, 소장님, 네.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물밑 작업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눈치는 보고 있지만요. 네, 왜냐하면 네. 중국에도 반열을 해서 같이 오르는 포지션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하든이죠. 한국은행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모의 뭐 실험 연구는 돌입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네. 그런 디지털 화폐 얘기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한 실체가 있는 모멘텀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네.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일단 디지털 화폐는 결국은 글로 간다. 결국은 다 디지털 화폐로 갈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종이 돈이라고 하는 게 보조적인 수단으로 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왜냐하면 뭐 휴대전화 가지고 디지털 화폐 결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 그다음에 뭐 돈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종이 돈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다만
이게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을 참여한다는 소식 가지고 주가들이 들썩이기도 하고 기업들의 관련 기업들의 주가들이 들썩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는 있죠. 뭐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건 디지털이기 때문에 내 휴대전화에 있는 돈 또는 내 무슨 전자 지갑에 있는 돈을 읽을 수 있는 기계가 앞으로 더 많이 퍼져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혜택이 틀림없이 있다. 그러긴 한데 그것이 워낙 먼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현실화되기에는 아직은 멀었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투자는 사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 되기 시작하면 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디지털 기기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좀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네. 아직 너무도 먼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투자에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디지털 화폐 뭔지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봤으니까 소장님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연구소 한상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